자료는요. 공유를 저희 허락해 주신 분 선에서만 공유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행사 종료 후에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잽을 로그인하셨을 때 사용했던 그 이메일 주소로 설문조사 링크를 보내 드릴 텐데, 그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실 때 발표 자료를 원한다고 체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발표 자료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녹화본은 저희가 따로 제공하지 않는 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연습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 남정현 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 팀 개발 환경 통일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테크 쪽 방면으로 AI 이야기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남정현 님의 발표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일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MVP 남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대략 요런 내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마 뭐 실무에서 맥을 가지고 개발하시는 분들도 뭐 많이 계실 거고 윈도우 PC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데 이제 맥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뭐 홈브루라든가 아니면 패키지 매니저 같은 것들도 정형화가 돼 있고 대체로 이제 개발 환경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데 반해서 윈도우는 WSL이라는 걸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안다고 하더라도 이제 개발 환경을 어떻게 하면 공유하는 게 좋을지 이런 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팀 간에 어떻게 하면 개발 환경을 가능한 이제 서로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전략이라든가 간단한 팁 같은 걸 좀 모아 봤습니다. 네, 우선 WSL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면요. 우선 WSL은 리눅스용 윈도우 하위 시스템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리눅스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서 쓸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언제 나왔냐면 나온 지는 엄청 오래됐어요. 윈도우 10 출시 1주년 업데이트 때 처음 소개가 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 꾸준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WSL 버전 2가 널리 쓰이고 있어서 지금 WSL을 말하면 버전 2를 보통 가리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WSL은 이제 리눅스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부분을 윈도우 OS 위에다가 설치해서 그걸 가지고 리눅스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리눅스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우분투, 데비안, 센트 같은 이런 배포판을 설치하고 WSL 시스템에 이것을 등록하는 구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행하려는 리눅스 배포판을 먼저 선택을 하고 WSL이 그 위에 환경을 만들어 주면 바로 쓸 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콘솔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GUI 프로그램까지 리눅스에서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워크로드는 거의 다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WSL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WSL로 할 수 있는 건 리눅스로 할 수 있는 일 거의 다를 소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보면 당연히 어셈블리, C, C++부터 시작해서 뭐 요즘 유행하는 뭐 코틀린이라든가 뭐 파이썬, 자바, C# 뭐 등등 여러 최신 언어들을 모두 소화할 수가 있고요. DB 개발 관리도 당연히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 거의 뭐 업계 스탠다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죠. 도커나 컨테이너나 로컬에서 쿠버네티스 돌리는 것도 당연히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보안이라던가 이런 쪽 관련해서 관심 있으시다면 메타스플로잇이나 엔맵이나 뭐 와이어샤크 같은 이런 툴들 아주 잘 지원되고요. 테라폼 패커도 네, 아주 원활하게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만 맞다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머신러닝이나 언어 모델 개발할 때 우리가 그 쿠다나 GPU 같은 거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걸 윈도우용 애플리케이션을 찾아서 힘들게 연동하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고, 조건만 맞다면 WSL에서 바로 네이티브 툴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런 머신러닝이나 AI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D 가속도 지원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WSL2를 고려해서 다이렉트X 드라이버가 이제 추가로 설치가 되고요. 이를 통해서 3D 가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리눅스용 스팀 게임을 설치하거나 개발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중첩 가상화가 되는 PC에 한해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띄울 수가 있기 때문에 KVM을 기반으로 가상 머신을 이중으로 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WSL이 답이 될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커널을 컴파일해서 교체해야 되는 경우에
경우에는 이제 가상 머신이나 클라우드 VM을 써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그리고 계속해서 실행해야 될 서버를 띄울 때 "혹시 WSL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예, 안타깝게도 그런 용도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트로더나 인터럽트 같이 이제 하드웨어랑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면, 네, 실물 하드웨어를 쓰시는 것이 맞겠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WSL2, 가상 머신, 클라우드 VM, 분리머신, 요렇게 적어도 리눅스를 쓸 수 있는 방법이 5가지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팀만의 WSL 리눅스 배포판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걸 얘기하기에 앞서서 WSL의 기본 구조부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WSL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리눅스 커널과 기저 시스템이 있는 상태에서, 그 기저 시스템 위에 우리가 아는 데비안이나 우분투 같은 여러 배포판들이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고, 그리고 이러한 배포판들마다 이제 WSL이 윈도우랑 이제 사이좋게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최소한의 시스템들이 이제 추가로 주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 탐색기에서 여러 가지 파일들을 이제 원격으로 조작하고 제어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루트 파일 시스템 단위로 모든 이제 배포판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리눅스 환경째로 백업하거나 복원하는 기능을 쓸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루트 파일 시스템을 컨테이너로 가지고 가거나 혹은 컨테이너에서 다시 WSL로 가지고 오는 것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판맨이라든가 도커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WSL용 배포판을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만들고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점에 착안해서 팀 내 개발 환경을 통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도커 엔진이 이제 도커 엔진 자체는 무료지만 이제 도커 데스크톱이 유료화가 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제 도커를 윈도우에서 쓰기 위해서는 이제 데스크탑 유틸리티가 어쨌든 필요한데, 이럴 때 판맨 데스크탑을 사용을 하시면 훨씬 이제 안전하고 라이선스상 안전하고 이제 손쉽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를 이제 누구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판맨을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표준 컨테이너를 개발 환경용 표준 컨테이너를 만들어 볼 때 이제 이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시간대 설정하고 이제 패키지 설치하고 한국어 언어팩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언미니마이즈 걸치고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커 파일 우리 많이 보시는 파일이죠. 그래서 우분투 22.04 버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제 표준 미러에서 받으려 그러면 속도가 많이 느리니깐요. 그래서 archive.ubuntu.com, 이걸 이제 카카오 미러로 변경을 합니다. 참고로 그 암64 PC에서 이걸 하시는 경우에는 미러가 좀 달라지는데, 그 x64 패키지들만 이제 아카이브 미러를 쓰고 그 외에는 포트 미러를 쓰는데, 포트 미러를 국내에서 어디서 호스팅하는지는 지금 잘 알려진 데가 명확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 x64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네, 패키지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 관련된 설정이랑 타임존 설정 이런 것들 변경을 해 주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네, 여러 가지 이제 패키지들 다국어 설정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 주게끔 변경을 해야겠고요. 언미니마이즈를 통해서 이제 최소한의 그런 패키지 구성에서 일반 리눅스 배포판으로 전환하는 과정까지 쭉쭉 거치게 되고, 마지막으로 네, 루트 사용자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시스템이 쉽게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루트 대신에 별도의 일반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주는 프로세스까지 거치고 네, 홈 디렉터리까지 잡아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도커 파일을 컨테이너로 빌드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컨테이너를 빌드한 이후에 보통은 우리가 컨테이너를 시작을 시키지만 여기서는 컨테이너를 시작시키지 않고 만들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생소하실 수 있는데, 컨테이너를 내보내는 명령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WSL에서 쓸 수 있는 루트 파일 시스템을 네, 죄송합니다. 루트 파일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루트 파일 시스템은 한 3에서 4기가 정도 파일 사이즈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다가 패키지를 파일 같은 걸 더 넣었다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파일을 이제 구글 드라이브나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공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WSL로 가지고 오는 단계가 중요한데, WSL에서는 이렇게 특정 그 윈도우 디렉터리 안에다가 이 WSL 시스템을 설치할 그런 폴더를 이제 만들어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임의로 디스트로의 뭐 devenv 같은 폴더를 임의로 만드신 다음에, 그다음에 뭐 WSL 임포트, 그다음에 배포판 별명,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에 우분투 뭐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이제 "우리 팀의 배포판 환경이다."라고 이렇게 커스텀 알리아스를 지정하시고, 디렉터리 지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타르 파일 경로 지정을 한 다음에 WSL 버전 2를 명확하게 지정을 해 주셔야 정확하게 설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WSL 실행을 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devenv에 우리가 컨테이너에서 만들었던 그 사용자 이름으로 처음에 실행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없으니깐요,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WSL로 일단 들어가신 다음에 etc의 WSL conf 파일로 이제 들어가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기본적인 설치와 사용이 마무리가 되고, 배포판만 종료했다 다시 시작시키면 우리 팀만의 개발 환경이 손쉽게 구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WSL로 이런 것도 가능해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GUI 프로그램을 윈도우와 같이 사이좋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주분투 데스크탑이라는 그 거대한 패키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GUI 환경에 필요한 건 이미 모두 다 갖춰져 있고, WSL2에는 자체적으로 GUI 엔진이 있습니다. 원래는 X11을 띄워야 되는데 X11이 내장이 됐기 때문에 방금 보신 것처럼 동작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노틸러스나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젯브레인 IDE들도 이제 윈도우에서 WSL을 경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WSL에서 직접 네이티브로 리눅스 GUI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젯브레인 가지고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안드로이드 물론 실물 하드웨어를 많이 쓰시겠지만 로컬에서 에뮬레이터를 띄우는 것도 이제 CPU가 중첩 가상화를 지원한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WSL을 쓸 때 사실은 좀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발표 자료는 추후에 한 번 더 공유를 드릴 테니 거기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디테일한 내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WSL에 관련해서 '아, 나는 이제 좀 더 차분히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비덴에서 WSL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온라인 코스를 지금 개발하고 곧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WSL 관련 도서나 저희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있고, 라운지에서도 제가 잠시 머무를 예정이니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 가지 질문들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지금 세션 시간이 조금 소비가 됐는데 남은 시간 동안 질문 답변 몇 개 받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 함께 질의응답 시간 지금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가존 클라우드 남정현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텐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Q&A 세션을 통해서 혹은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팀 개발 환경 통일하기라는 제목 아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질문 지금 남겨주시면 저희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혹시 정현님께서 좀 더 덧붙여서 이야기 주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발표 시간이 조금 많이 있어서 더 덧붙여서 이야기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었더라면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니요. 특별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질문 들어오는 대로 함께 질문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표 자료는 저희가 드리는 그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서 요청 주시면 추후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 조금 더 기다려 보겠고요. 질문이 없으면 이대로 종료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 발표 자료는 저희가 이메일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네, 물론 공개를 허락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다시 보기는 제공드리지 않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빌드 트랙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메가존 클라우드 남정현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남정현 님과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능 다시 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왼쪽 바에서 세 번째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참가자분들의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참가자 리스트를 통해서 컨택 인포를 확인하시고 연락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이렇게 질문들을 이 라이브 Q&A 창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라이브 Q&A 창 어떤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혹시 대답 한 번씩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채팅창으로 남겨 주셔도 좋고 네 혹은 박수 이모티콘 혹은 2 번을 눌러 주시면서 반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확인하고 어 네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확인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밖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제공이 됐죠. 스탬프 혹시 몇 개 모으셨나요? 모으신 분 있으면 혹시 손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다 모으신 분. 스탬프 다 모으신 분들 있을까요? 네. 유실리 양옥현 님 다 모으신 것 같고 또 배준영 님은 "아직 다 못 모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희 경품 많이 나갈 예정이니까요. 스탬프 모아서 다양한 기능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스탬프를 다 못 모았다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모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험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에 맞게 AI 추천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 네트워킹 좀 가셔서 확인하시면 어떤 직무가 맞는지 AI가 추천해 주니까요.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대기열 등록을 하시면 자비스 저희 성솔리 님께서 이미 저희 자비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었는데 지금 자비스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열 등록하시면 자비스와 또 채팅으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요. AI 주크박스 존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생성한 음악을 연주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미지 생성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다양한 기능들 확인하시면 좋을